책 읽고 유튜버라고 조은숙입니다. 뉴질랜드 오늘 데이 1을 보내면서 오늘 하루 동안 좀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 잠깐 나누어 보려고 카메라 켰어요. 일단 한국만 아는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저희 멘토님이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구나. 딱 오늘 내가 하루를 보냈을 뿐인데 이 하루의 시간 동안 느끼는 것들,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자, 일단 그동안 내가 한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 한국의 사고방식과 한국의 문화에 얼마나 쩔어 살았는지 이걸 좀 다시 오늘 정말 깨달았어요. 일단 싱가포르 공항에 먼저 내렸는데 이제 싱가포르 공항에서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더라고요. 젊은 남녀가 바닥에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소파에 올린 채. 만약에 이런 장면을 한국에서 내가 봤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일단 그런 장면을 보기 어렵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 바닥에 들어 누워서 소파에 다리를 올리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천공항에서 그 장면을 봤다면 반응이 딱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백인들이나 이제 유럽 쪽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들 문화 자체가 자유로우니까 그냥 자유로운 사람들인가 보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의 출신 국가가 대한민국보다 우리가 좀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야. 이제 굳이 예를 들진 않을게요.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솔직히 말할게요. 못 배웠다라고 생각하거나 교양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무식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이런 문화에 쩔어 있는 데 자신이 되게 놀라웠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 어디냐에 따라 똑같은 행동인데 이렇게 내가 레이시즘이 심한 사람이구나를 생각하니까 아까 사실 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비행기를 탔어. 이제 싱가포르에서 뉴질랜드로 와야 되는데 자다가 새벽에 깼어요. 이게 8시 출발을 해서 새벽에 한 그때가 좀 늦은 시각이었는데 왜 깼냐면 너무 시끄러워서 깬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웠던 게 아니 비행기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암묵적인 룰이 있단 말이야. 버스를 탔는데 불을 꺼. 그럼 지금부터는 조용히 해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도 자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배려해야 돼. 우리는 암묵적인 이 룰이 있는데 거의 국룰이죠. 근데 이 비행기 안에서 동양인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출신 국가들까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서양권이거나 백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새벽에 그렇게 시끄러운 대화를 이어갔던 사람이 영어로 대화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문화권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이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여행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하면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경험하고 그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배워지는 이런 배움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행을 왔는데 내가 밤이고 피곤하고 자야 되니까 내가 자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럼 저 사람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비행기 안에서 누구도 그 사람들한테 조용히 하라거나 욕을 하거나 승무원을 통해서 저 사람들 좀 조용히 해달라는 이런 클레임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익숙하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믿고 생각하고 가지고 왔던 그 믿음이 얼마나 틀린 믿음이었고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고 이 배려 문화에 쩔어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사실은 좀 다시 생각을 했어. 이게 왜 위험하냐면 배려 문화에 쩔어 산다는 건 기본값이 남의 눈치를 본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항상 기본값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또 나도 다른 사람한테 눈치를 주고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는 이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배려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서로의 자유가 우리나라에서는 배려보다 자유의 우선순위가 더 그 우선순위 기준에서 배려가 자유보다 더 상위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도 공공장소에 대한 어떤 그런 엄격한 그 사회적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거나 큰 소리로 소리 지르거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러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부모들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돼. 또 배려 문화인 거죠. 아이를 통제하고 아이를 야단하고 이게 우리 되게 익숙한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공항에서 놀랐던 게 아이가 엄청 세게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는데 부모가 이걸 말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의 기본값은 뛰어다니는 거고 아이들의 기본값은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걔네가 그 소리를 평생 지르는 건 아니란 말이야. 어느 정도까지 지르다가 멈춘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돼. 배려가 우선순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아이이던 시절에 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의 자유를 앗아간다는 거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뛰어다니는 거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안전의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그 소리를 정말
평생 지르는 것도 아닌데 그거마저도 우리는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오늘 사실은 좀 처음에 놀랍기도 하면서 내가 한국이라는 그 문화 안에서 너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이 문화에서 오랫동안 쩔어 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의아할 수 있는 문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아하다는 생각조차를 못하고 살아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자유가 이 배려라는 게 자유의 우선순위에서 배려가 더 상위 우선순위에 놓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 자체가 내 생각과 내 목소리를 드러내기보다는 솔직하게 그런 걸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타인의 시선에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채널에 제가 이제 뉴질랜드 간다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야, 너 이민 가는 거야? 너 유학 가는 거야?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내가 이민을 가든지 내가 유학을 가든지 그게 본인한테 왜 중요하죠? 내가 이민의 의도로 왔지만 지금은 유학의 신분으로 있어요. 근데 유학의 신분으로 있지만 나는 여기에 이민의 마인드로 창업 이민자의 마인드로 왔어요. 그럼 나는 이 나의 상태를 이민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유학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내 비자가 유학이니까 나는 유학을 왔다라고 말해야 되나요? 내 의도가 이민이니까 이민을 왔다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나? 좀 의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게 본인들한테 왜 중요하지? 이 얘기를 하는 건 이 질문 뒤에 따라오는 그 사람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 상황들에 대해서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애국운동에 직접 참여를 하기도 했고 유튜브에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심지어 정치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개인이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려도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다 확인하고 나온 거죠. 근데 확인을 한 게 왜 중요하냐면 연애할 때 뭔가 상대방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저울질을 했다거나 내가 뭔가 막 간을 보면서 얘한테 내가 사실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이런 사람은 그 연애가 끝났을 때 아쉬움이 있어. 예를 들어 그 남자가 다시 연락이 와서 갑자기 막 밤중에 뭐 자니? 뭐 이런 문자가 오면 그때는 내가 이 새끼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그냥 헤어졌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쓸데없는 연락이 오면 막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갈등이 있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은 후회가 없다고요. 아무리 그 새끼가 뭐 진짜 밤이 아니라 새벽이 아니라 집 앞에 찾아와도 내가 정말 얘한테 최선을 다한 사람은 아무 미련이 없다고요. 근데 딱 주은숙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상황, 내가 지금 살고 싶은 나라는 아니야. 대한민국 상황이.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나라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걸 내가 해봤어.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면 계속 앉아서 불평불만하고 욕만 하고 있을 건지 내가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를 찾아볼 수는 없는 건지. 근데 이게 찾아보는 시도가 왜 나쁘고 잘못됐냐는 거예요. 제가 뭐 유학 갑니다, 이민 갑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을 떠나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만두면 너 배신자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발언의 뿌리를 보면 내 자유는 중요해. 내 자유는 중요한데 타인의 자유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유라는 건 내가 하는 선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든 간에 그 원하는 걸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자유를 우리가 내가 네 선택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네 선택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대한민국 앞으로 갈 길이 멀구나라고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사실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게 아니에요. 주은숙도 주은숙의 개인의 어떤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한 어떤 그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실 우리가 다 나가서 그때 싸웠던 거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현실적으로 충분히 내가 경험을 했어.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걸 내가 제거하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그 어떤 아쉬움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예요. 헌신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냈던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욕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저한테 다양한 글이 있었는데 야 너 유학 가지 말고 남아서 싸워.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나갔다는 글에도 너 유학 가서도 애국 활동해. 그리고 심지어 다시 돌아와서 너 다시 정치해. 그러니까 이런 게 상식적이냐는 거예요. 제가 개돼지의 문제는 이 개돼지 속성이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좌파니까 개돼지고 우파는 월한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사람과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너무 많다는 게 이게 그냥 대한민국에 대해서 제가 내린 그냥 결론이에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길이 멀고 아직도 후진국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성장 수준에 못 미치는 시민의식, 어떤 시민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이런 무지한 무지성의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자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개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주은숙은 원하는 게 있었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기를 원했고 대한민국의 윤석열이라는 위대한 영웅주의자가 그렇게 사라지지 않기를 원했어. 그리고 이 윤석열이라는 위대한 영웅주의자를 나는 지켜내고 싶었고 이 사람에 대한 내 의리를 지키고 싶었고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고 싶었어. 근데 그게 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그냥 이 주은숙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근데 사람들이 제가 느끼는 대한민국이 후진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런 대가집을 아무런 리스크 테이킹 안 하면서 댓글만 달면서 자기가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치에 뭔가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댓글 다는 사람들은 소비자고 소비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내가 공급자가 돼야 되는데 공급자 아닌 소비자로 댓글만 달면서 댓글에 또 어떤 댓글 다나 보면은 다 감정적이야. 문제 해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감정적인 댓글을 달고 서로 이런 공감과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마치 내가 현실의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사람들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달려가서 또 개떼처럼 물어뜯고 잠시나마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게 그냥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 수준이다. 그냥 이게 제가 그냥 지난 1년 한 반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정치라는 영역을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제가 얻은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세상에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없다. 개인 한 사람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기여가 많이 크지 않고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 그러면 항상 얘기하지만 to change, you gotta change. 세상을 바꾸기 전에 세상에 내가 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구호를 외치기 전에 현실의 자기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그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아니 자기 앞에 자기 가족한테도 자유민주주의가 설득이 안 되고 자기 가족한테도 뭔가 이런 문제가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가서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어떻게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자유민주주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옆에 사람도 내가 한 사람 자유민주주의 복음이 전도가 안 된 사람이라면 나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겠다는 거는 측강 넘은 망상이고 그냥 구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 문제점은 딱 이거였어요. 자, 첫 번째. 표를 주는 정당과 돈을 주는 정당과 마음으로 응원하는 정당이 달라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를 주는 정당과 돈을 주는 정당과 내가 마음으로 응원하는 정당이 달라. 현실에 우리의 답답한 속을 긁어주는 정당들은 우리가 마음으로만 응원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돈도 안 주고 표도 안 줘.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이 자리에서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벗어나서 새로운 뉴질랜드라는 공간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더 우리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파워를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배우고 깨달은 걸 나누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런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도 저렇게 조금 더 개인의 삶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싶다. 제가 할 수 있는 현실의 역할과 기여는 여기까지라는 거.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뭔가 내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게 가장 빠른 현실적인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 우리 받은 걸 너무 빨리 잊어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정말 좋은 걸 줬고 이미 많이 받았어. 근데 받은 감사를 너무 빨리 잊는 나라다. 그리고 나의 자유는 소중한데 나의 자유만 소중하고 우리가 타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타인의 자유를 개입하거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지는 않은가. 또 그리 역설적으로 배려 문화에 쩔어서 정작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정작 어떤 자신이 용기 있게 뭔가를 표현해야 되는 시점에는 타인의 눈치를 보고 개인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이런 또 모순된 선택을 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낯선 환경에서 경험했던, 즉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내 생각, 통념, 편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박스 밖에 빠져나와서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